아니 그럼 오피스텔도 전세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네, 1억 1,100에 받았는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약 65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법무비까지 다 합쳐서 전세 세팅을 1억 3,500에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뭐 한 거 전혀 없어요. 임차인분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달 만에 했어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 또 주택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주택은 또 1.1%잖아요. 저처럼 공시가격에 받았어요. 그분은 풀비가 2천만 원까지 되죠. 전세 맞추면.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빌라 거래가 진짜 최악이다. 빌라 매매 거래 현황.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경매로 취득은 해도 일반 시장에서 갭 투자식으로 뭔가 투자자가 빌라를 사진 않더라. 재개발은 제외를 하고요. 90% 이상은 다 실거주자 분들인데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기대감 때문에 대출받아서 사시고는 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한동안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금리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다세대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높진 않거든요. 소득이 높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한 돈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고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려하는 게 대출이자 한 달에 내가 4%,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좀 내려갈 기조를 보여야 좀 미리 사거나 할 텐데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 이런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겨울 시즌이 집을 많이 안 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매로 내놓은 어떤 상록구의 빌라도 있는데 아직은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매수세는 없고 봄이 오고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손님들이 많진 않아요.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당연히 빌라는 더 안 되겠죠. 아파트 가격과의 빌라와의 갭이 커지면서 이 아파트 값을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이 빌라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값도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소비자들은 어쩌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빌라를 선택하기보단 아파트가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자체도 지금 높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면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승인을 받아봤을 때 대출 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거래 직전까지 갔다가 파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경매로 싸게 사니까 네네. 상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빌라는 피해라. 경매로 굉장히 많은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안 보는 빌라들은 몇 개가 있는데 엘베 없는 4층, 5층 이런 빌라들은 전세나 월세 거래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져도 4층, 5층은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계단을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피 하는 층이 돼요. 그래서 4층, 5층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요. 연식이 20년 이상 된 거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리비 자체도 문제지만 수리를 해도 건물 자체가 허름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서 뭔가 하자가 생기면 내 돈으로 처리하기도 좀 난감한 게 있거든요. 입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뭔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협조도 안 되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빌라는 감가상각이 되다 못해 건물 자체 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거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조망권이 없는 거, 건물이 완전히 붙어 있어서 해가 안 들어오는 집, 그런 집은 정말 매도할 때 힘듭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실 때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내가 실거주자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입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실, 근생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은 매도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면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 집을 정말 싸게 사서 월세만 두겠다 하면 해도 됩니다.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월세를 받을 때는 1억의 집을 가치를 보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생 빌라는 5천만 원에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입찰자가 없거든요. 엑시트가 안 되니까. 5천만 원 집을 사서 1억치만큼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엄청 높겠죠. 미리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황금성 측면에서 보면은 집을 파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를 맞춰서도 돈을 회수하고도 돈이 더 생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풀피를 만들어 두면 내가 묶인 거는 주택수 하나 늘어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런 거를 노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같이 이제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수가 4개인 거나 5개인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최고 세율이에요. 다 종부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1억짜리 이런 작은 물건, 우리가 보는 소액 물건들이 종부세 얹혀져 봤자 1년에 나오는 종부세가 갑자기 커지진 않아요. 이 하나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니까 2년 정도 보유할 거를 생각하고, 또는 소액이 아니라면 8호제곱 이상의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잖아요. 수천만 원이 되는데 단타를 하려면 8호제곱이 넘어가면 부가세 10%가 나오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2년을 보유하면 그 2천만 원을 안 내도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 부가세는 사업자기 때문에 내는 돈이에요. 매매 사업자기 때문에 내는 부가세니까 2년 뒤면은 개인으로 파는 거예요. 2년 뒤면 개인으로 팔아도 당타 아니니까 일반과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익이 한 5천만 원 정도라면 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무조건 2년은 보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6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 그 오피스텔도
뭐 전세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네, 1억 1,100에 받았는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약 65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법무비까지 다 합쳐서 전세 세팅을 1억 3,500에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뭐 한 거 전혀 없어요. 임차인분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달 만에 했어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 또 주택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주택은 또 1.1%잖아요. 저처럼 공시가격에 받았어요. 그분은 풀피가 저처럼 1,500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도 되죠. 전세 맞추면.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사실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 감정가를 잡기도 했어요. 근데 그 감정가를 외부 감정을 돈 주고 사가지고 1억 5천짜리 집인데 2억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세를 맞추니까 집값보다 높아지죠. 전세를 맞춰도. 근데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준, 그것도 사고가 터진 뒤로 낮아진 공시지가 플러스 비율도 낮아졌죠. 2번 낮아진 거예요. 낮춰진 거 기준으로 지금 세를 맞춘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안전한 거죠.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전세가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매로 그 보수적인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피가 된 거지. 1억 4천, 5천 되는 집을 1억 1천에 샀기 때문에 풀피가 된 거지. 집값이 1억 1천짜리를 제가 1억 1천에 그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포인트죠. 경매라서 가능한 거고, 지금 빌라 매매가 진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매매만 고집할 건지, 거기에 수반되는 대출 이자라든지 내 시간 소요, 팔려고 내가 매매로만 내놓으면 전세 월세를 맞출 수 있는 그 기회비용도 날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매매만 고집했을 때 그 메리트가 크게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대부분 전세를 맞추고 2년 뒤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포지션을 바꾼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체감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매물을 내놨고 매매가 안 되는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지금 낮아진 전세로 맞춰도 대부분 투자금이 회수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굳이 2달, 3달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경매의 또 다른 정말 좋은 매력은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그 차익도 있지만 전세 월세를 맞췄을 때 그 수익률, 월세를 맞췄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거 플러스 전세를 맞췄을 때 투자금이 안 묶이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매매가 안 됐을 때 그걸 좀 활용하자는 거죠. 묶였던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싸게 받았으니까 2년 뒤에 판다 그래서 손해가 아니거든요. 2년 뒤엔 어쩌면 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됐을 때 차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싸게 받은 거 플러스 눌려져 있던 가격이 좀 정상화된 가격, 시세 차익까지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